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더위를 식혀주는 비인 줄 알았더니 남부 지역 곳곳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충청,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불어난 하천물에 사람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비옷을 입은 남성이 119 구조대 도움을 받아 사다리에 오릅니다. 하천변을 걷던 노인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된 겁니다. 오늘 오전 부산은 호우경보가 발령되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6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금정구엔 123mm의 비가, 동래구에도 12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공사장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 하수구가 역류하며 차도는 금세 물에 잠겼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깊은데? 차가 어떻게 지나가려나? 우와, 배수구는 또 막혔네. 경남 창원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전체가 완전히 빗물에 잠기고 정류장까지 물이 차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물결이 인도를 넘어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고 떠납니다. 우수관도 역류하면서 검은 우수가 솟구칩니다. 맨홀 같은 게 역류해가지고 이제 맨홀 안쪽에 있는 그 오수나 뭐 이런 게 막 올라와서 이제 악취도 같이 나고 이제. 오전 10시 30분쯤 창원 마산 하포구에선 밭일을 하러 갔던 70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통영엔 시간당 90mm의 비가 퍼부었고 창원에도 최대 61.7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경남에서 55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부산에선 7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등에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고 밤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호우 대처에 나섰고 수도권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흘째인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계속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 시차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 군 비행장을 찾아 음속보다 10배 빠르다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김 위원장의 연이은 무기 시찰 행보와 그 의미를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듭니다. 열차에 싣고 온 방탄 리무진에 옮겨 탄 김 위원장. 똑같은 차량 두 대가 움직여 테러에도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군비행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은 김 위원장은 항공우주군 장비를 시찰했습니다. 특히 미그 31 전투기에 장착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단검을 뜻하는 킨잘은 전투기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로 가속해 음속 10배 이상 속도로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자랑하는 주요 전략 자산인데 모습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 역시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무기를 ICBM, 핵잠수함 등과 함께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꼽았을 정도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세대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기회까지 얻은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방식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태평양 함대의 대잠 호위함으로 이동해 해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대잠수함 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공개한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김 위원장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수했다. 우주기지에 이어 첨단 무기 시찰까지 그대로 공개한 김 위원장의 행보.
군사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첨단 무기 기술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와 그만큼 대외적인 경고에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식 17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의원들이 단식 중단 설득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중명 기자, 아직도 의원총회는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긴급 의총은 잠시 정회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의원들의 뜻을 모은 결의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 절차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단식 17일째를 맞아 오늘 밤이 굉장히 위급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 소견인데요.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때까지 국회에서 의총을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고민해 보겠다고만 했을 뿐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다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시 한번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입장을 본인의 SNS에 올렸지만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직접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식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최근 개각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극우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채우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1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음독에 의한 사망으로 부인과 세 아들은 흉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은 2차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전남 영암의 한 주택.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진 궂은 날씨 속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집 내부에서는 흉기 한 점이 나왔고 싱크대에는 농약 한 병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에 대한 1차 구두 부검 소견도 나왔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약동물사로, 부인과 아들 3명은 흉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약은 약 3분의 2 정도 비어있는 3분의 1 정도 남겨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을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주민들은 이들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마을이 좀 뒤숭숭하죠. 아무래도 좀 안타깝죠. 소송스러워 일도 많이 하고 주위에서 칭찬받은 사람이고. 김 씨의 세 아들은 지적장애 등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김 씨가 일을 나가면 김 씨 부인은 집에서 홀로 세 아들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불쌍하죠. 애들만 받고 등치 같은 일이 산만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김 씨는 최근 다른 마을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철도 파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이용이 많은 노선에서는 이용객들이 표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렸는데요.
철도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 파업이 시작된 뒤 맞이한 첫 주말. 입석표나 다른 사람이 취소한 표를 겨우 잡은 승객들이 여행길에 오릅니다. 예매할 때도 계속 광클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 커플인데 자리도 다 이제 한 3호차 떨어진 걸로 예매해가지고 동기들이랑 만나려고 왔는데 표가 안 구해져서 새벽까지 이제 취소하는 사람들 거 뺏으려고. 이렇게나마 표를 구하면 다행입니다. 역에 와서야 자신이 예매한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는 걸 알고 다시 구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미팅이 잡혔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이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표 있으니까 예매를 했으니까 나는 혹시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파업 여파로 오늘 하루 열차 운행률은 평소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률은 33.9%로 시멘트 등 물류 운송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기관사와 승무원 등 대체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하고 운행을 중지했던 경부선 KTX 열차 중 총 13회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 조합원 6천여 명은 수서행 KTX 운행과 사주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지금 당장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9월 1일 증편된 부산 서울간 KTX 시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돌리면 됩니다. 집회 마무리 과정에서 연막탄 사용을 두고 노조와 경찰이 대치하다 민주노총 간부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종료 시점을 모레 오전 9시로 예고했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